다시 봅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1번 구역지정입니다.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 국장. 다른 데는 원칙, 예외 안 그런데 여기서는 원칙, 예외 그 말 쓰니까 원칙, 예외 따라서 해야 돼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자, 원칙, 시도, 대도시는 바로 2번 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가 거치면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할 자를 정한다.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국 정부 긴급협의 중행장 요청. 중행장이 누구라고요? 각부 장관 요청. 두 번째, 국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명 이상으로 제한한다. 누구는 좀 나오지 말라고. 지방공사 나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긴급, 천재지번 긴급 협의, 시도, 대도시장의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지정요청 2번, 중행장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지정제한 그러면 시행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중에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 하냐?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에게 제한할 수가 있는데, 특도시군구 제한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명 이상이면 직접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고, 민간이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1 동의도 첨부하고, 제한받았으면 한 달 내 결과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되어 부담시킬 수 있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큰, 많이 걸친 시군구 찾아가서 제한하면 됩니다. 면적은 암기해야 됩니다. 도시적 안팎, 안 간단해요. 주거, 상업, 자연연수한테 10,000 이상이고 공업은 30,000 이상이고 보존도시 지정할 수 없고 밖으로 나오면 원칙은 30만인데 도시적 밖에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100,000 이상. 두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외에서 보전 목적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할 때는 광역기본구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고 광역기본구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때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해가지고 추상공은 광역기본구의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만 맞으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예외해가지고 치, 개, 지, 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적 균형 발정은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지정할 수 있다. 지계, 지군, 면적 안 따져. 얼마 되든 간에 광역기본계획 수립되든가 말든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구역 지정 절차 첫 번째 기초조사 할 수 있다. 안 중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치가 공람 또는 공청이죠.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 또는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자, 공람이 공고 열람인데 공고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가 돼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다. 공보와 홈페이지. 100만 이상이면 공람하고 공청회 또 해야 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구시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협의할 때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딱히 중요는 아니지만 혹시 해보고 분할과 결합인데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도시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즉 결합도덕 분할인데 분할할 때는 분할의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10,000 이상. 지정효과 1번 중요죠. 도시개발구역만 제정하면 자동 도시제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된 걸로 보는데 취락지구가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는다. 암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정비구역 대일선 제외였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개발행 해가봤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뭐만 틀리다? 대수선만. 대수선이 도시개발구역은 허가사항이지만 정비구역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거 알고 1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받는데 안 받는 거 없음.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는데 농림수산물 간이 공작물은 안 받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는데 경작물 형질 변경 안 받음. 토덕채취 허가받는데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덕채취 안 받음. 토지 분할 허가받는데 안 받는 거 없음. 물건 적지 한 대에서 물건 적지 허가받는데 전치하기로 또는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 물건 쌓는 거 안 받음.
종목의 별점의 식재는 받는데 관사인 수목의 임식재 안 받음. 경작 식자문 받음.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우리는 뭐라겠다? 지분 쪼개기. 그것은 반드시 허가 받음. 재복구 재난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토지관사업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하고, 의견 듣고 허가하고, 한참 진행 중인데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구역 해제는 3실 2개 5330, 3실 실시계 인가 신청 3년 2개, 개발계획 수립고시 2년 5, 330, 330만 이상이면 5년, 3실 2개 무시하고 5년 다음날, 5년 다음날. 그렇게 해서 구역 해제되면 용도직은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된 것을 보는데 딱 하나 빼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가볍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제정계획인데,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수립하는데 다음에 지역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개. 1번 구역 지정 후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도시지역 외에 변형됩니다. 관농자 변형됩니다. 관이 개생보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죠. 한 문제 딱 나오면 암기해야 되고, 올해는 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한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지문 하나. 계획관리적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의심 안 한다. 100% 맞다. 100%. 자,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 이상과 총수 2분의 1 통일받는데 시행자 국가지자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반대를 봅시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행경을 제외하고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다. 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또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당공고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당공고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늘어난 애 포함하지 마라. 그리고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자는 동의서 제외.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 받는다. 개발계획의 변경인데 간단해요. 개발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만들고 요청받아 만드니까 변경도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누가 요청이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직접 변경,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개발계획 내용은 첫 번째,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두 번째, 순대사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순환개발, 생활안전대책, 생활안전대책의 대, 수용사용의 기반 설치, 구역 기반 설치 비용 부담계, 순대사기,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고,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고, 330만 이상 되는 구역에서 개발계획 만들 때는 복합기능, 특정 기능 위주로 이러지 말고 복합기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문제 1번입니다. 지방공사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지정 제한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땡 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네, 지방공사는 절대 국장한테 제한 못한다. 2번 시장, 대들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국장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X, 시도로 가야 돼. 시도로. 장관은 각 부장관들이 국장 찾아가요. 시군구는 시도로 갑니다. 3번 도의서가 구역 진행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 국장 승인받으라.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옛날 얘기 하지 마라. 국장과 협의한다. 4번 지방공사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1 동의받아라. 지방공사는 공공이익가 안 된다. 민간 시행자가. 5번 구역 지정 제한받은 국장 득도 시군구는 제한 내용을 언제까지 결과 통보? 한 달입니다. 한 달. 옛날엔 2달, 지금 한 달 개정돼서. 6번 지정권자는 도시경관 보호될 필요를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결합해서 하나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다지. 결합할 수 있다. 7번 구역을 둘 이상 사업주면 분할할 수 있는 분할로 각각 사업주 면적이 얼마 이상? 만 이상. 3만이 아니고 만. X. 8번 공업지에서 구역 지을 때 면적은 3만 이상 돼야 된다? 오, 공업지역은 3만 이상. 9번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광역도의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 지정해야 된다. 농림은 원칙은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돼. 수립이.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O 그래야 되고. 10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광역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네,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는 구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광역기본계획 미수립도 지정할 수 있어요. 뭐만 맞으면? 면적만 맞으면. 11번입니다. 농림지에 지정된 5만 제곱미터인 지구단위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경우 도시벌계획 지정할 수 있다. 농림이라 하더라도 면적 얼마 되는데 30만. 그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개발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들어갔네. 지구단위. 취계지균.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광역 있든가 말든가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번은 O. 12번 도시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부하고 홈페이지. 아니지. 10만 미만이면 홈페이지, 20만이면 10만 이상이니까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10만 미만이면 공보인데 20만이니까 신문하고 홈페이지. 신문. 자, 13번 국장시도 시장군수구 정장은 도시구역 사업 시행하는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끝나고 공청해야 된다. 이건 좋죠.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이 해야 된다니까. 맞고. 14번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시개발계획 지정곳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 됩니까? 안 됩니다. X. 5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옮기기 쉽지 않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으면 허가받는다? 받아야죠. 16번 경작 형제병에 허가받지 않는다? 않는다. 17. 구역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구역 지정곳이하고 3달 내에 제출한다? 30일. 진행 중이면 30일 내에 계속한다 라고 하면 된다고. 30일. 18번 구역지정구 시도가 3년이 된 날까지 실시에 인가가 없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이제 삼실 OX요? 2초만 생각하고 삼실 OX요?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삼실이 무슨 뜻이요? 조용하고 앞에서 두 번째 사람 해봐요. 자, 조용히. 일단 조용하고. 삼실이 뭐라고요? 언니. 실시계획 인가가 3년 내에 안 되면 그 14의 시험 문제라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라니까. 실시계획의 인가가 아니요. 실시계획의 그러면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개발계 끝맺음이 함정 끝맺음이 삼실 두 개 남겨있으니까 마지막이 샥 바뀐다니까. 삼실은 뭐라고?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그게 14의 시험 문제예요. 인가 신청. 두 개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그거 잡아야지. 또 치사하네 그러지 말고. 이미 시험 문제 그러고 났다니까. 삼실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두 개 개발계획 수립고시. 그래서 18번이 뭐가 나왔어요? X 나왔죠, X. 3년이 될까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 해제. 이리야 오죠. 19번.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다? 환지 방식 뭐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은 뭐래요?
뭐긴 뭐래요? 수용 사용 방식이지.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이 집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인 구역 지정 거시고 2년 된다. 그래 개발기 수립 것이 아니면 2년 되는 날에 해제 다음 날에 2년 개발기 수립 것이 맞잖아. 수립 것이 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어디가 함정인가? 아, 여기도 함정, 저기도 함정. 그 좀 잡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21번 생산관리적에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기 수립할 수 있다. 의심 안 한다. 5. 22번 지정권은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고 시행자 요청보다 변경할 수 있다. X. 직접도 되고 요청도 되고. 23번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정권자는 수용 사용 방식 토지관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자 지자체고 수용 사용 방식이고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동의 몇 군데 틀렸나요? 와. 또 수용 사용 또 지자체는 제외. 함정 쓰는 거 다 틀렸어요. 지자체는 안 하고 수용 사용 방식은 안 하고 그리고 또는이 아니고 와. 24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한 후에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계획 변경이면 토지소유자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실력이요. 눈치요. 눈치로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니까 동의 안 받는다 그러면 오 그래야지. 25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한 후에 너비 12m 이상인 도로의 신설 폐지하는 개발계획 변경이면 동의하지 않는다. 실력이요. 눈치요. 눈치. 오라게 X라게 해야 돼요. 오 해야지. 오 했는데 답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X가 나왔죠. 아 그러니까 100% 경미는 아니라니까. 간혹 가다가 재수 없으면 경미 아닌 게 나온다니까. 경미 아닌 게. 그러니까 25분은 경미 아닌 게 나왔죠. 15m 이상인 도로의 신설 폐지하는 개발계획 변경. 큰 도로가 되었잖아요. 큰 도로. 15m 이상이 됐으니까. 응? 문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하면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개발계획 변경도 동의 받았죠? 확정했죠? 변경하려면 또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또 받아야지. 경미한 변경은 안 받는다니까. 근데 경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처음에 나오지. 눈치를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경미인데 100% 경미는 아니라니까. 재수 없으면 이렇게 어쩐다고? 경미 아닌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25번 시험자금 다 틀리고 어쩌겠어 이거 틀리고 해야지. 그래도 지문 5개니까 그걸로 해볼 말 5개 가지고. 그러니까 25번은 15m 이상인 도로니까 큰 도로였다고. 큰 도로. 12m든 15m든 이상이라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하 이렇게 나오면은 작으니까 동의 안 받는데 이상 그랬으니까 커졌다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15 그러나요? 26번입니다. 25번 연습 안 해야 되는데 그럼 괜히 연습했네요. 26번 토지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 네, 포함 맞습니다. 27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공유자 각각 이러면 안 되지. 여러 명이 공유 그러면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은 또 대표 그러면 안 돼요. 각각 집합 건물이면 각각. 그러니까 27번은 대표 공유자 1명. 28번 주민 의견 청취장 공람구 후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 분할되어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공람구 후 전 공람 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29 구역 지정 제한되로부터 개발계 수립되기 전 사이의 소유자가 변경된다. 어쩌고 저쩌고 변경된다. 변경 후 기존 어쩌고 저쩌고 변경되면 해석하지 말고 기존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30 지정권자가 소유자는 개발계획 내용에는 이것도 있다. 뭐 빼고? 지구단위 빼고 있다. 31번 수용 사용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사기.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있다. 32번.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격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안 된다. 선대, 사기.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구역지정 포함해서 안 된다. 그렇게만 묻는 거예요. 4개 중에서 다른 거는 빼는 게 아니에요. 33번입니다. 100만 이상인 구역 지정에 대한 개발계 수입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탁 등의 기능 서로 좋아. 100만은 작아요. 얼마요? 330만 이상. 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하는데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청기관, 4번 지방공사. 걔들을 우리는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시행자 2번과 3번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지만 4번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없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 조합 쫙 나오는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듭니다. 2번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한다.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조합 잘 나와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인가입니다.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인가. 변경인가 맞습니다. 단 주된 사무소 소유자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 어쩌고저쩌고 변경, 신고한다. 그것도 곧잘 나오고. 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의 1 동의받습니다.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똑같아요.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환지 방식 개발계 수입할 때와 똑같다. 그 말은 국공유지 포함한다.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이다.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 1명이다. 의견 청취랑 공당권고 후 집합건물 분할도 소유자서 늘었다. 공당권 전 소유자를 기준한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된다. 기존 소유자 기준한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조가 국공유토 동의받는다. 그거는 똑같고. 2번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조합설 인가 신청 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는 동의자 수에서 빼면 되고. 3번 조합설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나도 동의한 걸 본다. 동의 승계니까. 그 대신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등기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 소유자 등기함으로 성립합니다. 등기함으로 인가받고가 아니고 등기해야 성립하고. 조합은 법인인데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동의 불문했죠. 토지 소유자만 그래야죠. 건축 소유자면 지상권, 전세권 이거 나오지 말고 토지 소유자만 동의하든가 말든가 하고.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갖고.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고. 공당공굴 후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구분소유권 취득한 자 의결권이 없고.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이하고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 박스 보지 말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는 공법 함정 안 쓰니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자,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되는 자는 누구냐? 조합장.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분장 누가 하냐? 그는 이사.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상식이고. 4번 또 잘 나오고. 조합장의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5번도 잘 나오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직원 또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 겸할 수 없다. 비리방직원. 대의원인데 대의원에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인 점수.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이제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데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대의원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대행 못하는 게 5가지.
정화나 게임에 정관 변경, 환지객, 정환, 환지객 작성, 깨 그러면 개발계획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합병 해산인데 그러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조합의 해산. 조합원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지고 돈 나올 것도 없고 돈 들 것도 없으니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도 한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정하나 게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포함된다. 그래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3번 지정권자 인가반대. 자, 가로 안에 지문이 곧잘 나와요.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가 작성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그 다음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 작성이 있는 걸로 보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 말의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걸 알기 위해서 미리 써놨어요. 그리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다른 법에 한 인허가 등 있는 것으로 본다. 이쪽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했다. 거기 또 날짜는 20일이다. 1번 구역 전부 환지 방식을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될 지정한다. 이것은 5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될 정한다. 5. 2번 조합의 인가받는 내용 중 공고 방법 변경할 때 지정권자 변경 인가받는다. 얘는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 변경은 신고. 3번 조합설 인가 신설명 그러니까 토지면적 3분의 2차인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X 또는이 아니고 Y. 4번 조합의 정관은 임원의 자격, 수, 임기, 직무, 선임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와, 정관에 뭐가 있을까? 안 봤는데. 그러면 문제 누가 만들었을까? 그 사람 알고 썼을까? 법조인을 갖다 붙였을까? 갖다가 붙였겠지. 그러면 O 그래야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5번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신청 전이니까 있다고. 6번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동의한 자에 한한다. X.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7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 지금 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고. 8번 파산 선고 받은 자서 복권되지 아니한 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임원이 될 수 없다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9번 임원은 선임된 데가 결결서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날 자격상실 O 다음날. 10번 토지 소유자는 해당된 날부터네 X네. 다음 날부터 자격상실 X입니다. 10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견이 아니고 평등한 의결권. 11번 주민 의견 적절한 공람거 후 집합 건립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취득한 자 의결권이 없다. O. 12. 조합의 지정권자의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 아니요 등기해야 성립. 13.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획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대표? 감사가 조합을 대표. 14.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해서 대인에 둬야 된다. 몇 인? 50인. 또 둘 수 있다. 또 세 군데 틀렸는데 한 군데 또 틀렸어요. 의결권 갖는 조합원 수. 도시개발법 의결권이 있는 애 없는 애 있으니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들 수 있다. 15번 대의원회는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청의권을 대행할 수 있다.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없다 O, 있다 X. 16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군구 의견 듣는다. 그러면 안 되지. 시도 대도시. 17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면적 100분의 10법 내 면적 감소하는 변경이면 변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감소니까 얼마 줘요? O. 자신있게 O. 18번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 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이런 사항을 명시천부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 19번 실시를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5고 20번 실시를 고시하면 지구단위계 수립된 것을 본다. OX, XX 실시를 고시하면 지구단위계 결정고시지 결정고시. 21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환지 방식. X. 환지 방식. 하나, 둘, 셋. 하나. 대지로 소형 등지. 둘. 토지의 교환 분할. 셋.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어야 환지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수용 사용입니다. 수용 사용입니다. 일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는 수용권 남용 반지.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 포인트 민간 시행자. 그 다음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시법 다르고 이 법의 2개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고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자, 토지상한 채권 발행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상환한 채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 부도날 것 대비해서 금융기관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상한 채권 발행 규모 건너뛰고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객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고 사업은행 기업,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합니다. 기명식 증권입니다. 양도 가능입니다. 양수인은 원부의 주소 성명 기재하고 증권의 주소 성명을 써야 발행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질권. 토지상한 채권을 질권 설정했을 때 질권자는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이 증권에 질권 설정됐다는 표시를 해줘야 대항력을 갖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첫 번째 포인트 지정권자 승인받아 공급한다. 두 번째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2내 안 보이지만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중에는 국가지자체 공공단체에서 나오지만 누구도 있다? SES 학교 용지 공장 용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도 있다. 그것 좀 알아놓고 지정권자 승인받을 때 지정권자는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니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고. 원형지 전매 제한 그러면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행 인증하는 기간. 대리행 인증하는 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원형지 공급 계약 기간은 10년. 둘 중에 빠른 때. 그때부터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전에는 팔 수가 없는데 단 국가지자체는 그래도 판다. 또 지정권자 승인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팔 수 있다. 그거 좀 주의하고. 자, 이제 승인 취소 등인데 이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 승인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승인 취소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너 공급 승인 취소다. 뭔가 법을 어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취소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공급 계약서 써주고 얘가 법을 어기게 되면 시정에 계약에 취소할 때는 시정 면적 몇 회 이상? 2회 이상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승인 취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2회 이상 시정력하고 3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뭘 한다? 수의계약. 근데 학교용지, 공정용지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 그리고 원형지 공급가액은 뭐 플러스 뭐 감정가액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협의 들어가고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대원칙이 경쟁입찰 받은 대원칙이 경쟁입찰인데 다음에 경우는 추첨. 우리는 추첨자죠. 수의계약 포기하고 추첨. 공, 주, 단추, 공. 네. 공 그러면 공장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자고. 공장용지, 공공택지. 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수 용지, 임대주택건수 용지 포함. 단,
330야의 단독주택 용지. 그랬을 때 추천 방식, 공주, 단추. 그것 빼 나머지는 싹 뭐라고? 수익이야. 1번 지방소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의받아야 수용생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X. 2번 실식을 고시할 때 공지법 사업이 인정고시 있는 거 본다. X. 실식의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 3번 토지공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게만 채권을 할 수 있다. 토지공사 안 망한다. X. 민간시행자. 4번 시행자가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장 승인 그러지 말고 지정권자 승인 X. 5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건너뛰고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토지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이 원형지가 3분의 1이고 토지상한 채권 2분의 1. 6번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는 상환지역, 상환대상지역, 상환대상 토지 용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쓴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 있는 거 복사에다 붙였지? 이런 얘기요. 당연히 있지? 이런 얘기요. 7번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할 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내. 맞네요. 8번 원형지 국가자재 빼고 10년 범위 대행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다. 좋아요. 9번 이종주택 공공문화시설 등 대행이 정하는 경우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조권자 승인받았으면 제한 안 하니까 오고. 10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형지 개발자에게 3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너무 많이 갔네.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 안 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고. 11번 학교용지, 공장용지, 원형지 공급할 경우 원형지 개발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하고 학교는 공장 경쟁 맞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계약 맞아요. 12번 원형지 공급가액은 원형지 매입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한다. 매입가가 아니고 감정가. 13번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지로 조성된 토지를 공장용지로 공급할 경우에 대해서 추천 방법을 분양할 수 있다. 공주, 단추, 공장용지, 추 됩니다. 14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때 수의계약, 공주, 단추 아니면은 수의계약이니까 맞아요. 수의계약 맞고. 15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자재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공주단추의 공이 공장용지고 공공택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이 맞다고. 환지방식입니다. 환지계. 자, 도시과태료 전부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면 환지계 반드시 만듭니다. 환지계획에는 뭐가 있습니까? 1번. 자, 설계 뜨고. 환지 설계. 예? 뭐라고요? 이제 환지 방식 빨리 가야지. 주장이 빨리 따라오라고 환지 방식. 환지 계획은 도시과태료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 계획은 반드시 만드는데 환지 계획 뭐가 있나? 첫 번째, 설계 뜨고 환지 설계. 얘 땅 준다. 몇 평 줄까? 필지별 환지 명세.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된 토지 명세, 시행자 몫은 체비리 벌이 명세, 아파트 주장, 이치한지에 관한 사항. 환지계 작성의 원칙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위지면, 토수리, 한. 종전 토지 환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예외, 부지정이 있죠? 기억.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전부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단 토지상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받는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면적이 너무 작으면 토지 규모를 조정해서 늘린다, 증환지할 수 있고 줄인다, 감환지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한지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대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다. 건축물 일부와 대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다. 근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애가
100분의 얼마 이하면 70 이하면 제외할 수 있는데 안 보이지만 주택 소유자는 제외해서 안 된다. 입회한지는 뭐 대신에 토지 대신에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주는 건데 첫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에 제외한다. 100분의 70이야. 근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제외해서는 안 된다. 2번 니은 입체한지 할 때 입체한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환지계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입체한지 주택을 줄 때는 1번 원칙 하나 준다. 하나 1주택 공급입니다. 1주택 공급.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토지발격 토지소유자 둘 근로소득소 기숙사연도 셋 공공사업 시행되는 가진만큼 줄 수 있다. 3번 입체한지로 주택을 줄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자금과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 공동주택 분양 가장 작은 평수 분양가 이상이면 줄 수 있다고. 안 보이지만 입체한지하고 남는 것들은 일반 분양하는데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냐? 그러면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냐? 물어보면 환지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당한 자나 건축물의 세입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거기까지. 채비지 보리지 은근 잘 나와요. 시행자는 토지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 또 규약정관 시행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목적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비용 충당 쓸 수 있다 그러고. 조성토지 가격평가 이 지금 환지 방식 우리가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 뭐라 한다? 산술평균 감정가를 하는데 환지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미리 공인평가기 아닌 평가기 한다. 먼저 평가하고 심의 거쳐 결정한다. 그 뜻이고. 환지계획인가입니다. 개발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둘이 있는데 아닐 때 환지계획인가권자, 특도시군구, 도시개발 채권 발행 승인권자, 행정자치부 장관. 개발법은 지정권자. 환지계획인가권자, 특도시군구. 토지개발법 맨 마지막 파트에 나오잖아요. 토지개발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권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나머지는 싸그리 지정권자. 그래서 환지계 인가권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시군구 인가받습니다. 인가받는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는다.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1번 예정지 보면 임의적 절차죠.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정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을 때 예정지 지정할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도 있으면 같이 지정해 줘야 된다.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준다. 첫 번째 예정지 지정하면 사용수익 기준한다.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구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똑같은 권리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전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정전토지는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넘어가고 처분권은 정전토지 그대로 남아있고 팔고 싶으면 정전토지 판다 이런 뜻이고 사용수익 개시 원칙은 예정지 지정이 허락받습니다.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익은 뭐 정전토지 소유자나 정전토지 임차권자 등은 정전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행사 방해 거부하지 말라고. 그 다음 시행자가 환지 정하지 않냐고 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들에게 며칠 이상 기간 쓰고 그만 쓰고 가라. 30일 이상 기간 주고 그만 쓰고 가라. 그런 토지는 미리 청산하고 채비 정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할 수 있다고. 권리조정 예정지 지정으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장대에 대해서 임대료 증감,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며칠 난다? 60일. 그 정도 말하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고요.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계획대로 해야 돼요.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당연 무효고
환지 처분 절차에서는 4번만 잡습니다. 시행자는 중고범수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지정권자가 했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딱 접어놓고 환지 처분 효과 1번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를 정전토지를 본다. 그 말은 정전토지였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간다 이 얘기고. 환지 계약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즉 환지 부지정 토지였던 권리는 전부 다 소멸시킨다. 언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예외적으로 정전 토지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두 개 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 또 지역권은 정전 토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역권 중에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이틀 안지 처분받게 되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정전토지에 있던 저당권도 똑같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에 이전한다. 다음날에. 그리고 시체보정, 몸매보정, 그게 아니고 시체보정, 체배지는 시행자, 보정,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체배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에 정한 자가 각각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배지는 매입한 자가 뭐 할 때? 이전 등기 마칠 때 취득한다.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하고 14일, 날짜 적고 14일 내에 등기소에 알린다.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가 없어. 단 등기 신청인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이 발생해서 확정일자는 서류로 증명하면 그건 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청산금은 청산금 결정, 금액 계산. 청산금은 언제 계산하냐?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하고, 확정, 내가 청산금을 내야 될지 받아야 할지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다음날 확정돼요. 그 청산 결정 원칙은 환지 처분을 결정하는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확정되는 것은 다음날이다. 다음날. 그러면 이제 청산금 징수기 위해서 언제부터 주고받고 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 후 다음날로부터 주고받고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 강제 징수인데 비행정청은 시정 군수에게 특도 시군구의 징수 위탁, 특도 시군구 징수 몇 프로? 4%. 비행정청이 우리 같은 사람이 부탁하면 몇 프로? 4%. 자기네들끼리 부탁하면 몇 프로? 없어요. 주택법 가면. 주택법에서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지자체장한테 저 땅 좀 사주세요. 또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군민대 사업하면 보상을 지자체장에게 대신 해주세요. 위탁이에요, 위탁. 그러면 지자체가 공짜로 해주냐고 돈 받고 해준다고 좀 줍니다. 얼마 줄까요? 4% 줄까요? 덜 줄까요? 덜 줘요. 2%. 자기네들끼리는 2%. 우리가 부탁하면 4%. 그렇게 알면 돼요. 징수 위탁에서는 4%. 청산금, 공탁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소멸시효 걸리죠. 몇 년입니까? 5년. 언제부터?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1번 환지기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2번 환지계 작성 시 위치는 필수고려나 면적은 필수고려가 아니다. 위지면 토수리한 그거는 필수고려.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기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의견 듣는다. 의견 무슨 의견입니까? 바쁜새 빨간색 인가받아야지. 인가받는다. 인가. 4번 인가받은 환지계획 중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환지계획 변경할 때 어쩌고저쩌고 변경이네. 어쩌고저쩌고 변경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X. 5번 시행자는 도지법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도지법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똑같네.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체비지 정할 수 있다. 5.
보류도 좋고 채비 좋아요. 둘 다 맞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번 환지 방식에 시행하는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에 평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미리 공인평가기에 평가하게 해야 한다. 먼저 평가하고 심의 거쳐 결정하고. 8번 환지 방식에 의해 시행하는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공인평가기에 평가해야 된다. 어이구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 심의가 나중. X. 9번 환지 방식에 시행하는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자문 거친다. 자문이 아니고 심의다. 그렇게 7, 8, 9 그렇게 함정 쓰더란 얘기예요. 그 내용 가지고. 10번입니다. 시행자는 입체환지 신청지 정전토지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 100분의 얼마 이하면 제할 수 있다. 70. X. 1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주택으로 환지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그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장관적으로 면적 이상이든가 그가 가진 토지 건물 권리가액이 입체환지 가장 작은 평수 분양가 이상이 줄 수 있다요. 12. 환지 예정지 제정할 경우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대에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5. 13.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정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중 효력을 발할 수 없다.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정전토지의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다. 사용수익은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없다죠. 14번 환지 예정지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 사용수익 시작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있다. 15번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경우 토지와 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다. 사용수익은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다지. 다 할 수 있다. 16.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증진 방해받아 정지는 임대를 지르고 그 밖에 사용량이 불합리하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려에서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17번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를 지어 사용료 증감 청구. 어이구 너무 멀리 갔네. 6개월이 아니고 60일. 18. 시행되는 환지 정하지 아니할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에게 6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물 사용성지. 이것도 너무 멀리 갔네. 30일. 19. 시행되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고검사 받은 경우 30일 환지 처분 60일. 20.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로부터 정전토지 다음 날로부터. 21번 환지기에서 환지 정하지 않는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소멸은 끝나는 때 5.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5. 20번 환지기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환지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 공유지분 취득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23번 입체환지 처분 받은 경우 정전토지에 대한 저당권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은 다음 날부터 정전토지에 이제 따라가야지 건축물과 대지 공유지분에 이전한다. 24번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 정한 자. 채정이네. 정체 시체. 채비지 보류지는 이것도 같이 나왔네 이거.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점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X네요. 25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 계약 법률행위 등기한 때 취득이지. X고. 26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점 시를 소멸한다. 몇 년? 5년. 5. 27번 언제부터 5년?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5년. 그러니까 26번에 5번은 그냥 몇 년? 27번에 5번은 언제부터? 이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터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27은 X죠. 28번 청산금은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9.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면 등의 이유로 청산금 받을 수 없게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 공탁할 수 있다고. 30번 시행되는 환지점이 공고되면 공고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리고. 이러지 마세요. 지체 없이는 개발법, 도정법, 개발법은 14회.
14일 내 등기소에 알려드립니다. 개발법 14일, 도정법은 지체 없이.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다음 주는 처음부터 속도를 좀 빨리 냅시다. 처음부터 빨리 내면 나중에 지치니까.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